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관계에서 오는 마음의 상처, 그 깊은 아픔을 어떻게 치유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별의 아픔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을 넘어 때로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흔들고 삶의 의미를 잃게 할 만큼 강렬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며 많은 사람이 겪는 보편적인 경험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충분히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슬픔, 분노, 상실감, 허무함, 그리고 때로는 극심한 배신감까지. 이러한 복합적인 감정들은 이별이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우리 마음이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반응입니다. 마치 우리 몸에 물리적인 상처가 나면 통증을 느끼고 피가 흐르는 것처럼 마음의 상처 역시 극심한 아픔과 혼란을 동반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억지로 억누르거나 나는 슬퍼하면 안 돼, 나는 강해야 해와 같은 생각으로 외면하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충분히 그 감정들을 느끼고 표현하는 시간을 자신에게 선물해야 합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흐른다면 실컷 울어도 좋고, 답답함이 가슴을 짓누른다면 혼자만의 공간에서 소리쳐도 좋습니다. 이불을 덮어쓰고 슬픈 영화를 보며 감정을 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정들이 병적인 증상이나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감정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별의 고통은 마음의 감기나 독감과 같아서 적절한 휴식과 보살핌,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반드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당신이 스스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물론 슬픔을 느끼고 감정을 회복하는 기간은 개인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며칠 만에 일상으로 복귀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몇 달, 심지어 몇 년에 걸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이는 개인의 성격, 관계의 깊이, 이별의 원인, 그리고 주변 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별 후 시간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이 지속된다면, 예를 들어 식사를 거부하거나 수면 장애가 심각해지는 등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 단순히 이별의 아픔을 넘어선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우울증과 같은 다른 심리적인 어려움이 동반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한번 객관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용기를 내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절대로 주저하지 마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심리상담사는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건강한 방법으로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지와 방법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충분히 표출한 후에는 다음 단계로 자신을 돌보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이별 후에는 종종 자기 비난과 자책에 깊이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 관계가 끝났어. 내가 더 잘했더라면 달라졌을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와 같은 파괴적인 생각들이 당신의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관계의 끝은 결코 당신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관계는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끝 역시 한 사람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자신을 학대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가장 친절하고 다정한 친구이자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주세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며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신체적인 건강을 돌보는 것이 정신적인 회복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며 먹고 햇볕이 좋은 날에는 공원이나 숲길을 걸으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질 높은 숙면을 취하는 작은 행동들이 지친 당신의 마음에 큰 위로와 회복의 에너지를 선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수고했어, 잘 견뎠어라고 말해주고 작은 성공에도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때로는 과거의 관계에서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리는 것이 치유의 과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웃었던 순간들, 서로에게 진심으로 위로가 되었던 시간들, 함께 꿈꾸고 계획했던 아름다웠던 추억들을 소중히 간직하세요. 비록 관계는 끝이 났지만 그 안에서 당신이 얻었던 긍정적인 경험과 소중한 배움들은 당신의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물론 관계를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현실을 외면하는 경향은 경계해야 하지만, 좋았던 기억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은 이별을 건강하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관계를 통해 당신이 얼마나 성장했고 무엇을 배웠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쩌면 당신은 이 관계를 통해 사랑하는 법을 배웠을 수도 있고 인내심을 길렀을 수도 있으며
당신의 가치를 더욱 명확하게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통찰은 미래의 관계에서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되고 내면의 힘을 되찾았다면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입니다. 당신의 삶은 이별로 인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평소 관심 있었지만 미루어 두었던 분야를 탐색하며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여 삶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악기나 외국어가 있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요리 강좌를 듣거나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거나 그림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거나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당신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당신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당신이 탐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새로운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당신의 삶이 얼마나 다채로울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고 스스로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며 성장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통해 얻은 지혜는 당신을 더욱 깊이 있고 매력적인 존재로 만들어줄 것이며 이는 미래의 당신에게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 진정한 친구, 그리고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동료들에게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들의 지지와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당하려 애쓰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고통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포옹 하나, 함께하는 식사 한 끼가 지친 당신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어렵거나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극심한 고통이 지속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리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세요.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선과 전문적인 지지 안에서 당신은 더욱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이별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헤어진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고 미련을 버리며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내가 다르게 행동했을 텐데,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텐데와 같은 후회와 가정들은 당신을 과거의 늪에 묶어두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현실의 행복을 방해합니다. 헤어진 이유가 상대방에게 명확하고 납득 가능한 해명을 듣지 못했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불분명한 이유였다 하더라도 스스로 이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가치관과 삶의 방향성 때문이었다거나 서로에게 더 나은 성장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스스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과거와의 건강한 단절을 이룰 수 있고 미래를 향해 온전히 걸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 연인의 소셜미디어 SNS를 지속적으로 염탐하거나 옛 추억이 담긴 사진이나 물건들을 자주 들여다보는 행동은 이별 극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상처를 계속해서 덧나게 하고 회복을 방해하며 과거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키울 뿐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시킵니다. SNS 사용 시간을 줄이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디지털 디톡스를 시도해보거나 전 연인의 소셜미디어를 언팔로우하거나 차단하는 것도 건강한 회복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아야 마음에서도 점차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만남은 언제 시작해야 할까요? 너덜너덜한 마음, 회복되지 않은 상처를 가지고 성급하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자칫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성급하게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 한다면 또 다른 상처를 만들거나 새로운 상대방에게 당신의 불안정한 감정을 전가하여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이 완전히 치유되고 스스로가 단단해졌다고 느끼며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충분히 자기 자신을 돌보고 스스로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건강하고 행복하며 지속 가능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더 나은 파트너가 될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마음의 상처는 깊고 아프지만 우리는 그 상처를 통해 더욱 성장하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당신은 이 모든 과정을 혼자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주변의 진심 어린 도움을 받으며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세요.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며 온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있지 마세요. 당신의 빛나는 미래를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갈 시간입니다. 당신의 용기와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